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 평화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UN SDGs 두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어느덧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 세션이라 좀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이렇게 현장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지만 더욱더 풍성한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UN SDGs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평화,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 평화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평화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좌장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속 가능 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이성훈 대표님께서 본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십니다. 평창에 오신 것을 버틀리.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 평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근본 세션은 UN SDG 제2세션이 되겠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 소개받은 대로 저는 아시아 지속가능 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대표입니다. 그리고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의 공동대표직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연사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더 오실 예정이십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두 분의 연사께서는 지금의 현재 평화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사께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즉 동북아와 한반도 그리고 이렇게 핵이 없는 이 지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저희가 토론자는 초청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훌륭한 전문가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세션과는 다르게 패널 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사분들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셔도 되겠고 또 연사 간의 토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중과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EP 경제평화연구소의 패트리시아 가르시아 담당자이십니다. 본 세션은 두 개 기관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핵군축 국제의원연맹과 경제평화연구소 두 곳에서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가르시아 담당자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알렌 웨어 핵 감축을 위한 국제의원 네트워크 글로벌 코디네이터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화 포럼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번은 직접 대면에서 두 번은 화상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신층적인 논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앨런 웨어님 어디 계십니까? 유럽에 계십니까? 아니면 뉴질랜드이신가요? 지금 체코 프라하에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이겠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리시아 가르시아님은 시드니 맞으신가요?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네, 맞습니다. 호주 시드니입니다. 한국보다는 2시간 더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저녁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누주카 타다시님 안녕하십니까? He has a very interesting project. 네, 3+3 City in Japan. 즉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디 계시죠? 네, 도쿄에서 지금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프라하, 도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마 마지막 연사는 제네바 아니면 뉴욕에서 아마 접속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글로벌한 연사분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트리시아 가르시아님을 모시고 정말로 흥미롭고도 또 최근에 이 세계 평화에 관련된 현황 보고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15분 정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훈 대표님 또한 이번에 평창 평화 포럼에 모든 그 주최 측의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패트리시아 가르시아입니다. IEP 경제평화연구소의 평화발전 담당자입니다. 우선 이 기회를 빌려서
land in which I'm meeting with all of you. 제가 속해 있는 호주에 있는 원주민 공동체 카밀가 원주민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치아를 표명을 하면서 특히 여기 이 원주민 공동체 분들의 원로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EP의 글로벌 사안에 대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can all see the slides. 이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Sydney is very far. 잘 안 보이네요. 시드니가 좀 멀어서 그런지 이제 아마 슬라이드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Yes, just like to start now. 네, 이제 잘 보입니다. The Institute for Economic 네, 저 IE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립기구이고 비영리 싱크탱크입니다. drivers of 평화의 주요 동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평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 혜택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저희 IP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더욱더 바꾸고자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어떤 긍정적이고 가시성 있고 어떤 유효한 하나의 인간 개발 지수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적으로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멕시코시티, 브뤼셀, 헤이그, 또 하라리, 짐바브웨, so our headquarters 또 저희 in Sydney. 본부는 호주 시드니에 있습니다. Little bit more about 저희 IP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vely by organizations 저희 연구 조사는 OECD, the World Bank and the 세계은행, UN 등과 같이 합작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는 저희의 연구 조사 결과는 1,000개 이상의 대학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에 3,000여 명의 IEP 홍보대사를 교육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20만 건 이상의 IEP 보고서 다운로드를 지난 1년 동안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focusing on our research, I'd like to 저희 리서치 연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핵심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groundbreaking global peace index. 아주 기념비적인 평화 지수가 우선 있고 Positive 그리고 또 저희는 and also in 2020 포지티브 피스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 위협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starting with the global peace index. 글로벌 평화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글로벌 평화 지수가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네, 제가 15년째 계속 발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평화 지수는 163개 국가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The absence of violence or the fear of violence. 폭력의 부재 혹은 폭력의 두려움에 대한 부재가 어느 정도인지 163개의 수준을 보기도 하고 또 2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23개 지표는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1 같은 경우는 가장 평화롭고 5위는 가장 낮은 평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 these 23 indicators, 이 23개의 지표를 토대로 indicators under 저희는 이것을 또 역시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국내, 국제 분쟁, 갈등,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과 안보,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화입니다. 이 각각의 영역별로 구체적인 이 지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국제, 갈등, 분쟁, 그리고 안전, 안보, 또 군사화 각각의 수준을 보이는 여러 지표들을 저희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go back to just the details of our first
저희 첫 번째 보고서 글로벌 평화지수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21년 보고서 기준으로 좀 핵심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평화지수 2021년의 핵심 결과는 평화가 저희가 글로벌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2020년과 2021년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폭력의 수준도 올라갔고 군사화의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무력 분쟁과 군축이 다시 후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안정과 범죄 같은 경우도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GPI 2021을 보면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폭력적인 시위가 더 증가했고 정치 불안이 전년 대비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리즘과 국제 불안에서부터 비롯되는 사망 수준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평화가 계속 악화가 됐고요. 조금씩 가장 큰 낙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평화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다른 중요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생태 위협 등록부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태 위협 보고서에 대해서도 좀 핵심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 위협 ETR 보고서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생태 위협에 대한 노출 정도를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국 차원에서 생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 그리고 또 도구들을 통해서 제가 평화, 기후, 생태 위협을 측정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기회 또 어떤 개입의 기회가 있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ETR을 통해서 저희는 그 각국의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인구 증가, 식량 불안, 자연재해, 온도 급상승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어떤 노출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고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가지고 최근에 그런 ETR 보고서에 그 최근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발간된 생태 위협 보고서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결과물을 보면은 높은 수준의 생태 위협들이 낮은 수준의 그런 적극적인 평화가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범위 있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태 위협의 정도는 올라가고 적극적 평화의 정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국가나 지역이 아주 높은 수준의 생태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6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 부족이나 식량 불안, 그리고 인구 급상승과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또 온도 상승, 이 6개 요인들 중에서 자연 어떤 생태적인 위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이런 나라들에서 역시 적극적 평화의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가 폭력 사태에 떨어질 수 있다. 폭력 사태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저희가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 특히 사헬 이 지역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물 부족, 또 식량 불안, 인구 급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역시 높은 수준의 이런 생태 위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리스크가 역시 낮은 수준의 적극적인 평화와 만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불안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태 위협은 수준이 높고 그리고 적극적 평화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지역, 비슷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생태 위협 플러스 낮은 수준의 적극적인 평화라는 결합이 나타나는 것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특히 아프간 그리고 이란이 있겠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show in this report 네,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결합, 다시 말해 높은 생태 위협과 positive peace hotspots. 낮은 적극적 평화, Um, 소위 말하는 낮은 적극적 평화 핫스팟들이 만나게 되면은 큰 위기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량 이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량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민 또 이주민 발생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다른 나라에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변 이웃 국가들은 원래 그대로 냅뒀다면 위기에 어떤 노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대량 이주나 난민들이 나타나면서 이 난민과 이주민들이 주변 이웃 국가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 유입을 통해서부터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사회경제적인 이런 공동체의 회복력 또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 해당 공동체 혹은 해당 국가로 하여금 이 생태 위협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해당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쇼크, 이 충격에 더욱더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미래의 그런 갈등 또 긴장 상황에도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지티브 피스, 다시 말해 적극적인 평화 2021 보고서인데요. 지난달 바로 발간이 된 보고서입니다. Just move on to. 제가 Sorry about this.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 평화인데요. 저희 IEP에서는 적극적 평화는 평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태도 또 제도 또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를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이 없으면 그리고 분쟁과 갈등, 폭력이 없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IP에서 이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칭합니다.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게 글로벌 평화 지수에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평화의 개념이 소극적 평화이지만 적극적 평화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구조 또 태도를 생성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평화적인 사회를 구현을 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들의 그런 평화로운 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화롭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여한 요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적극적인 평화 프레임워크 혹은 이 적극적인 평화에 대한 8개 축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 연관된 요인으로서 이 적극적 평화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종국에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평화의 8개 축은 잘 기능하는 정부, 공평한 자원 배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 타인의 권리 수용, 낮은 수준의 부패, 건전한 기업, 사업 환경입니다. 이 8개 축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인간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티브 피스, 적극적인 평화가 더욱더 발전이 되면은 복원력 정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환경 결과도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 결과도 좋아지고
high measures of well-being, 또 웰빙의 정도도 올라갑니다. better performa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그 활동에 있어서의 실적도 좋아지고 Oops, sorry here. 죄송합니다. High capita per 높은 capita 1인당 평균 소득도 있습니다. We use a systems thinking approach. 저희는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적극적 평화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적극적인 평화는 이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축을 우리가 자극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제도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체계, 이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요건들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포지티브 피스 적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이 시스템의 복원력, 회복력을 보여주는 좋은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Systems operate through feedback loops.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계속해서 있는 규범 그리고 실제 상태를 통해서 다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평화가 있으면은 모멘텀이 발생이 돼가지고 피드백 룩을 이 되돌림 루프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포지티브 피스 적극적인 평화 보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발간된 2022년 보고서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8년째 집필하고 발간하고 있고 적극적 평화 보고서 역시 저희가 163개 국가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피스 목표 기준으로 24개의 지표 마찬가지로 그 글로벌 평화 지수와 같이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고 IP가 이 연구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25,000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 또 지수 또 설문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실 수 있게 있는데요. 포지티브 피스 적극적 평화 점수를 이제 각 나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높은 수준의 적극적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점점 더 색이 연해지면은 적극적 평화 수준이 더욱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나눠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주 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매우 연한 하늘색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주 깊은 파란색입니다. The key findings of the positive peace report. 적극적 평화 보고서의 핵심 그런 결과를 보면은 포지티브 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2.4% 향상이 됐고 126개 국가들이 더욱더 평화로워졌다. 반면에 37개 국가들은 평화 수준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의 개선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주변 이웃 국가들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자원의 평등한 공평한 배분에서부터 좀 개선이 있었고 악화 같은 경우는 태도 변화 부문 그리고 부정부패 수준에 있어서 많은 악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와 리비아가 가장 큰 악화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미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역 수준으로는 북미만이 악화를 했고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선이 있었고 지역별로 보면 아태 지역이 가장 지역적인 개선이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평화롭지만 그래도 4개 축에서는 악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에 있어서 가장 높은 탑 10 국가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we have
the bottom 10. 네, 그리고 가장 평화롭지 않은 하위 순위 국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What I'd like to do is just make some reference to the positive peace 여기서 저는 이 적극적 평화의 scores 트렌드 또 숫자들, 특히 이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적극적 평화 지수에서는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2020년에 19위였는데 그 다음에 5개 순위를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축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건전한 기업 환경이 가장 개선을 봤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좀 감퇴가 보였다는 것은 잘 기능하는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적극적인 평화 지수 또 점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that influence these the scores of positive peace. 이 적극적 평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보면은 국제 관광 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인 평화의 그 지표 개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과 더 관계가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극적 평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적극적 평화 보고서의 2020년 기준으로는 149위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3위. 2009년에는 152위였기 때문에 한 3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적극적 평화에 있어서는 8개 중에 3개 축은 악화가 됐었고, 여기에는 이제 타인의 권리를 수용을 하는 것이 가장 개선을 봤었던 축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인적 자본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으로 이어졌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장 악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수준과 이웃과 좋은 관계 등으로 이어집니다. Focus on the positive peace. 이런 적극적 평화 트렌드도 점수 또 한국과 북한을 비교를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평창 평화 포럼의 이제 주제는 한국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The socio-economic resilience and positive peace 이 적극적 평화와 사회 경제적인 복원력을 to be able, therefore, to 남북한 모두 개선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양국 모두의 적극적 평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how we use our positive peace research 저희가 적극적 평화 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tween the global peace index, positive peace 글로벌 index, 평화 지수 and also the sustainable 또 지표들 또 SDG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G의 목표 또 지표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global peace index and positive 글로벌 peace 평화 index 지수 measures 또 적극적 평화 지수와 targets of the SDG SDG 16의 12개 목표, 다시 말해 12번, 12번 목표에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the positive peace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평화 그 8개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개 축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help to improve and progress 그만큼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발전 in each 계획 country. 예, 16번 목표도 역시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개 축과
those 12 targets in 그 12개 타겟, SDG 16의 12개 목표, 그리고 다른 7개 연관된 SDG를 linked closely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bout SDG 4, SDG 4번 목표, 또 5번 목표, 8번 목표, 10번 목표, 1번 목표, 3번 목표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not only SDG 16, which has a strong SDG 16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지수 또 지표들과도 이미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but also the other goals. 기타 다른 목표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gether with IEP's research, IEP also conducts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서 저희는 평화 교육과 훈련을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delivery of positive peace workshops, 특히 적극적 평화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IP 인베스티게이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온라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 아카데미와 또 종교 평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as you can see here, we've already conducted 보시다시피 저희는 지금까지 17번 이상의 워크숍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했었고 우간다, 케냐, 콜롬비아, 리비아, 태국, 멕시코, 캄보디아, 호주 등에서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적극적 평화에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천 명 이상의 IP 홍보대사를 106개 국가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온라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 특히 적극적 평화 아카데미와 저희 종교 평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론칭을 했는데요. 무료의 온라인 코스를 그런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소개를 하기도 하고 종교 평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 IP와 또 평화 종교와 평화 아카데미, 종교와 평화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의 종교 단체 연합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아주 간략한 무상의 그런 강좌를 제공을 했습니다. 종교와 평화의 그 연결고리를 보고 종교가 어떻게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I'd like now just to finish with just 마무리를 지으면서 showing you how you could get in contact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여기에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information, particularly all our reports. 저희 데이터 또 정보 저희 출간물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 IP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Patricia. Let's give a big to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et me say this part in Korean. 제가 이거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린 이유는 원래 프로그램에 그 찰리 앨런 연구원님과 같이 나눠서 발표하라고 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시느라고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그러니까 평화 관련한 그 뮤지엄이나 이 전시회 가면요, 그 세계 평화 상황이라는 표가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게 바로 이 IP 연구소 자료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IP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 피스 인덱스만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에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그 평화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이거를 보다 구체화로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부분에서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화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평화 캠페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IP를 초대해서 해마다 나오는 전 세계 평화 보고서를 이제 소개하는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once again.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연사분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academic anymore. 네, 이제는 학계 쪽이 아니라 정말 애드보커시 즉 실천에 옮기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NND의 글로벌 코디네이터이신 알렌 워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일단 단체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또 2022년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며 10분에서 15분 드리겠습니다.
Allen Ware, please. 네, 알렌 웨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Yes, right. That's correct. Hello, thank you very much. Just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do you see my PowerPoint? 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네, 저희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We just have a technical problem.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십니까? 네, 아직 안 보이는데요. 직접 올려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올려주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화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Okay, I'm now gonna it's try okay. Yeah. and- It's 네, 이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Okay, thank you. So thank you very much, Anselmo, and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대표님 감사 말씀드리며 평창 평화 포럼 그리고 또 재단 측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2018년에 평화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승계를 해서 스포츠 외교와 또 핵 군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스포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그런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제 발표에서는 핵 군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안보와 또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핵 위협에서 인간 안보로 종말의 시계의 바늘을 돌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BAS 미 핵과학자회가 이 종말 시계를 조정을 하였죠. 즉 다시 말해서 종말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다시 리셋을 했는데요. 이제 종말까지 100초 남겨둔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위협의 조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핵 보유국 간의 갈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전쟁의 위험, 그리고 핵 군비 경쟁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위협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글로벌 협력의 부재, 그리고 과학 및 증거 기반의 정책 기반의 결여, 또 허위 정보 캠페인, 그리고 와해 기술의 부상. 를 들었는데요. 이 와해 기술, 파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공중 보건 시스템이라든지 또 다른 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위협의 조합이 인류의 생존에 정말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핵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 위협 관련돼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환경을 보면 이 위협이 훨씬 더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스럽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러시아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어떤 독립 자율권을 천명을 하면서 평화 유지군을 보낸 바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북미와 또 유럽의 리더들이 뮌헨 안보 회의에서 모여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이제 모였는데 푸틴 대통령께서 중앙 통치실에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실제로 이런 하이퍼소닉 미사일의 시험 발사의 모습을 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상으로 이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중계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핵 사안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한 유럽에서의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런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경쟁이고 또 나토와 또 미국 그리고 이 러시아 간의 어떤 큰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핵무기 관련돼서 어떠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핵전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이런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어떻게 중단을 하고 결국에는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단지 이런 뭐 핵에 대해서만 이것만을 중단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즉 군사 안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 안보, 인간 안보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동 안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런 적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의 안보 목적으로 적국을 위협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보라는 것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협업 기제라든지 분쟁 해결 방법 그리고 국제법을 이용을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보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국가를 단지 보호를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니즈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런 핵무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기후 관련된 대응, 공중보건, 또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핵 전쟁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무기를 폐기를 주창하는 여러 단체들과 또한 유사 입장국들이 있는데 어떤 행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교력을 이용을 하여서 지금 핵보유국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정말 인접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협이죠.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이런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영유권 문제, 또 중국,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분명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위협일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단 공동의 안보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개기관, 또 사법재판소라든지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의 그런 역할들, 이런 수단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핵 전쟁을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중 하나가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이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범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 분쟁 상황에서 핵무기가 사용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시민사회와 유사 입장국들이 핵무기 사용을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사용된 이래로 이 사용을 계속해서 저지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핵 보유국들에게도 이런 핵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협에 대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떻게든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법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제법은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보유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모페스트라든지 등의 다른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핵무기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No First Use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폐기를 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요. 96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핵무기 사용 내지는 위협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핵무기가 어떤 국제인도법과 평화 및 안보법을 포함한 그리고 또 전쟁법들을 적용을 했을 때 이 핵무기는 결코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르면 핵무기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금지가 되고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라는 그런 자문 의견을 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201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이제 인권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법을 물론 이용을 했지만 결국 있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생명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핵무기를 금지를 했는데요. 즉 시민적 및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들으면서 핵무기라는 것 자체는 이 생명권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ICCPR의 당사국,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ICCPR 당사국은 핵무기의 생산을 지양하고 기존의 비축 무기를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행을 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적으로만 이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민사회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건 법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하면서 핵보유국들에게 조금 더 인식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엔 기구를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 바로 이제 생명권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일부 소수의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핵 보유국과 또 관련 동맹국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권 이제 조약에 따라서 이제 검토 대상이 될 텐데, 이제 심사 대상이 되게 될 텐데, 특히 미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그리고 이제는 인도, 또 영국, 네덜란드 등이 또 이제 리뷰 대상이 될 텐데,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와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권 관련된 기구들이 시민 사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핵보유국들에게 이것을 강제를 하게 될 경우,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질문을 한다면 해당 국가들, 이 리뷰 대상의 국가들은 어떠한 식으로 어떤 국내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핵무기를 폐기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그런 의견을 또 묻고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젊은 활동가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핵무기와 인권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핵무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바로 폐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No First Use, 즉 핵선지 불사용의 정책인데요. 만약에 한 핵 보유국이 이러한 핵선지 불사용을 받아들이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의 의미는 선제적으로 핵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핵 보유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핵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독으로도 가능하겠고요. 이미 중국은 이 핵선지 불사용을 채택을 하였고요. 내지는 양자간도 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핵선지 불사용 협약을 체결을 해서 서로 간의 핵무기를 겨누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와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호 핵선지 불사용 협약을 체결을 하여서 서로 간의 핵전쟁을 불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비핵 확산 금지 조약의 당사국들도 그 조약의 기재를 바탕으로 해서 선제 불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그리고 또 하원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의회에서도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많은 시민 사회가 정말로 수천 명의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떤 정부, 어떤 관리, 또 군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간 기점으로서 이런 방편들이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이제 핵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비핵 보유국들이 유엔에서 모여서 핵무기 금지 조약안을 또 마련을 한 바 있죠. 그래서 59개의 비핵 보유국이 이것을 비준으로 했고 약 80개국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한 아주 좋은 첫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모든 핵 보유국 그리고 모든 관련 동맹국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내지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이죠. 조약은 단지 이제 채약한 그 당사국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핵 보유국들을 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핵 보유국과 관련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던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핵무기 협약으로서 내지는 이제 모든 핵 보유국과 그 관련 유관국들을 포함한 어떤 협약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5개 핵 보유국을 포함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보면 여기에서는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또 나토 국가들 또 호주 국가들과 같은 그런 관련 국가들이 있는데 2010년에 이런 부분들에 합의했습니다. 즉 당사국들이 즉 NPT의 당사국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어떤 틀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핵무기 협약 내지는 이런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협약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핵 보유국이 이 유엔 결의안을 지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NPT를 통해서는 분명 그래도 지지를 보냈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인 협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이런 핵 보유국들이 이 핵 억지력을 공동 안보로 대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핵무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핵 억지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의성질의 원칙에 따라서 협상이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 안보 문제는 공동의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핵 억지력이 안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안보 사안과도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 안보 사안과도 연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DG를 통해서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핵 폐지를 차기 SDG에 포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2030 SDG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로시마 현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한다면 이런 핵 군축과 SDG를 잘 연계를 해서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에게도 이제 이익이 있는데요. 일단 SDG를 이용을 하여서 핵 억지력이라든지 군 억지력이나 군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도 또 안보가 가능하고 또 그 반대로도 또 수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DG와 이제 핵 군축 관련돼서 연결 고리를 잘 나열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용으로 해서 이제 출간이 된 그런 보고서인데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의 미래 보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핵무기와 또 SDG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유엔 사무총장께서 우리 공동 미래를 담보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속가능 발전과 군축을 연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북은 온라인 핸드북으로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데 이 핸드북에서는 그것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각종 군축과 또 SDG 관련된 UN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나열을 하고 있고 양질의 정책은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회의 행동주의를 통해서 채택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어떤 의원의 행동주의를 통해서 어떤 노력이 또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북을 마련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당사자들을 보면 저희 PND와 그리고 또 이번에는 협의라고 해서 178개의 이런 여러
원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있고 월드 또 퓨처 카운슬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웨비나를 개최를 하여서 어떻게 군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군축과 공중 보건 내지는 군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 arms and light weapons. 그리고 또 경무기의 뭐 폐기 또 핵무기와 또 인간 안보 등의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SDG와 그리고 핵 군축의 연결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 the climate 일단 기후 핵군축 넥서스라고 해서 이렇게 기후 행동과 핵군축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0억 달러가 핵무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the climate 그런데 이것을 기후 위기 그리고 SDG에 대한 재원 조달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와 또 핵 군축 내지는 핵 무기 모두 다 국경을 초월하고 또한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또 공동의 안보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꼭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후 운동과 또 핵 군축 운동 간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있겠고 또 청년 관련된 캠페인도 여기에서의 하나의 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핵무기의 예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또 기후 행동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캠페인 하나가 있었는데 국제 평화 뷰로와 또이 IPU라든지 또 여러 기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운동인데 여기는 세 가지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그리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 뭐 이것은 연기금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금융기관, 대학, 개인 투자자들이 뭐 투자를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4개의 국가는 이렇게 본인들의 이 핵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 투자를 기후 안정화, 공중 보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투자를 하자라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Invest in Cures Before Missiles라는 그런 약어로서 ICBM 여기서 보면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사일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런 하나의 법안이 지금 상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런 노력들이 어떤 공개 서한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서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핵무기의 모든 그런 생산을 종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이제 이 핵선지 불사용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핵무기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폐기를 하자 핵무기 제거하기 위한 일정에 대해서 이것을 확약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산을 이런 꼭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무기와 또 SDG와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기구들이 여기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파트너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적, 정치적 그리고 또한 제도적인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개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 평화라든지 또 그런 글로벌 평화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생태 위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핵무기, 기후, 또 생태 위협 그 넥서스, 즉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접점을 찾아서 공동의 행동을 하자라는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우선 이누즈카 타다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비핵화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타다시 회장님 파워포인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네바의 조나산 페이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2개의
다시 말해 일본과 제네바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 핵감축과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is great chance of 이런 훌륭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북아의 그 비핵화 지대, 다시 말해 핵무기 없는 그런 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본 의원들과 또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저희가 오랫동안 일을 해 왔었는데요. 혹시 제 발표 자료가 보이실까요? great. 네. 네, 잘 보입니다. So I was elected upper house member in Japan. My constituency. 저 역시도 일본에서 의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사키 지역구를 대표를 했었는데요. All the kids in Nagasaki 그때 나가사키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vacation 여름 방학 때 the 9th of August. They have to 8월 9일에 학교에 와야 합니다. 하루의 방학 동안에 학교에 그럼에도 와서 평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perience. 그것은즉 You know, they discuss how 평화 교육의 그 경험에 대해서 듣고 또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이거를 지난 76년 동안 제가 계속해 왔습니다. is one of the reasons why when we take a poll and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설문을 진행을 하면은 인구의 70%는 treaty for prohibition of the nuclear weapons. 그 핵무기 없는 그 핵무기 철폐 조약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의 다른 주민분들을 만나보면요, 나가사키이지만 나가사키에 사는 주민들인데도 핵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In such direction.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Free 국제 조약, 이 3+3 조약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international treaty 좀 더 지지하기 위한 협력체를 고안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세종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가사키 국립대학교 연구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So let me start. 제가 이제 This is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DMZ의 사진입니다. over the fence. 지금 보시면은 The building wall 이렇게 새가 at the 넘나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the 38 is 냉전 당시에 70 독일의 장벽은 철폐가 되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38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C, 3+3, 코알리션 3+3, 세계 연방주의자 운동 글로벌 정책 연구소입니다. our 작년 7월 3일에 창단을 했었고요. 저희의 그 임무는, 저희 목표는 정치적 의지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핵무기 없는 동북아 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3+3, 3+3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조약은 역시 이름을 3+3로 가지고 있는데요. is consist of 핵무기 없는 지대에는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북한, and Japan 일본, related nuclear weapon states, 그리고 주변 관련 US, China, and Russia. 러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6개 국가들이 이 지역은 핵무기로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약하는 조약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지대라고 한다는 것은 유엔에서 총회에서 1975년에 발표한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5개 국가들, 다시 말해 Most of the southern hemisphere 대부분의 이런 전 세계 나라들이, international 특히 전 세계 남반구 많은 국가들이 이런 국제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photos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한국의 이제 DMZ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magazine.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요. Wide
250 kilometers long. 25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4km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DMZ. The white fence is illuminated 여기에 보시면은 이 철책 같은 경우가 이 밤에는 이런 식으로 조명이 켜져 있고 예, 군인들이 and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lled 이것이 하나의 미중 냉전의 상징이 되고 있고 심각한 핵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China and Russia to the north and South Korea. 북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래에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State of war. 동북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On the other hand, 하지만 반면에 once divided Germany 저희가 예전에 분단이 됐던 독일을 보시면요. between the east and west 여기 이제 그 동독 서독의 그 국경이 독일의 그린벨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Soviet conflict 미소 갈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of peace 평화 또 독일 통일의 상징입니다. and the area has been kept 이 주변 지역은 sanctuary. 하나의 생태 구역으로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지역이 되는 것이죠. 핵무기가 없는 한국 또 핵무기가 없는 동북아 지역을 위해서 The comprehensive approach called 이것을 포괄적으로 3+3 접근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합니다. a recent example of the elements of a comprehensive approach. 이런 포괄적인 접근의 요소들로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3 접근에서는 한국 전쟁 종식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Of a non-hostile intent. 적대시하지 않겠다,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서로 선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등한 자주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화하고 또 핵무기가 없는 동북아 지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 연방주의자 운동 As a successful 의 글로벌 정책 연구소에서는 CACC에 있어서 international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ociety and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 또 의원들을 지난 25년 동안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to have experience 여기 CACC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이런 정치인들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their interest is scattered in every 보통 이런 정치인들은 하나의 백화점 같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힘을 실어서 이렇게 한쪽 분야에라도 주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2007년에 국제 형사재판소의 그 법을 비준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3 이런 형사재판소 연합의 그런 성공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 P3+3 역시도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 또 이런 의원님들을 그런 의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단기적인 목표로서는 and Japanese government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 핵무기 없는 동북아 지대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양국 정부가 함께 공식적으로 동시에 이 3+3 접근에 대해서 핵무기가 없는 그런 동북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and once such an 그리고 이러한 의도, 그런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된다면 up to 35 years in case of strategical South America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weapon free zone.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핵무기가 없는 지대를 선언을 하고 실제 조약까지 가는 데 있어서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신뢰 구축 조치를 계속해서 다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Sustainable 그러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동북아 지역에 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I was going to have to see your title. 또 제목이 WFM입니다. 이거 그 세계 연방주의자 운동이라는 WFM이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2019년 당시에 세계 평화 포럼의 빌 페이즈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평창 평화 포럼의 공동 의장이시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네 분이 모두 지금 조나단님이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알렌 님 저희가 2년 전에 같이 일을 하고 DMZ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파트리샤 가르시아 담당자님 그리고 타다시 회장님 모두 다 한번 모시고 DMZ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 3+3라는 아이디어를 DMZ 앞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조약 같은 것을 이제 비준을 할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연합을 구성을 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북한 모두 함께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나단 프레이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 팍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의 조나단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평창 평화 포럼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에 대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성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리고 제 화면 아직은 파워포인트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그런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평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잘 연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황에 대해서 조망을 해보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동북아의 비핵지대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평화 지수를 이용을 하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163개국 중에 57위였습니다. 작년의 지수 기준으로 그러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151위였습니다. 그래서 네, 리비아, 소말리아, 이란과 같은 그런 국가들과 하위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사무총장의 커먼 어젠다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라는 것 자체가 인간, 국가 그리고 공동의 안보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야 될 것이다. 불사용을 통하여서 핵무기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무기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각종 자율 무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도 핵무기만큼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과 또 소녀들을 안보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 그리고 민간인 표적 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이버 공격 금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과 소녀를 강조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공재 이렇게 공공주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공공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들을 보면 결국은 전쟁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 포럼 때 이제 함께하면서 DMZ도 방문을 하였었는데 정말 위협이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핵에 대해서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식량과 이런 농업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동북아가 어떤 지역 차원에서 이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평창 평화 포럼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남북 이니셔티브를 들었습니다. 철도 또 스포츠 관광 관련된 그런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린 데당트 아마 이제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 그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구가를 하자, 지금 선의 어떤 선순환을 한번 달성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제 한반도와 이제 동북아 관련돼서 몇 가지 처방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팬데믹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핵무기의 바이러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동북아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뭐 미국의 어떤 장성들이 그 한국 전쟁 당시에서 사용을 하기를 원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 아파르타이트와 같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정말 만성 이런 평생 동안 함께 가야 될 어떤 병균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핵에 의존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핵무기가 어떤 안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핵 바이러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마스크도 착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백신 접종도 지금 현재 아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NPT가 되건 간에 일단 모든 것을 다 이제 떠나겠다, 폐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동북아는 적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또 중국, 이제 북한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러한데요. 이 NPT를 통해서 확산을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동북아시아 국가는 이것을 폐기를 하고 핵무기를 보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례가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PT의 5개 핵보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핵무기를 사실상 상호 파괴를 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딱히 쓰임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다른 보유국들, 그러니까 NPT 당사국이 아닌 곳들 같은 경우, 뭐 인도나 이제 파키스탄의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이 방면에서는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적국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폭격이라든지 사이버 공격 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이러한 비슷한 그런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럼 지역에 대한 처방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는 어떤 지역 차악의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핵 질병에 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 지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진작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3+3가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이 함께 이제 무바이러스 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함께 조약을 체결해서 절대 서로 간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체결을 하는 것도 어떤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의 그 처방에는 일단 종전, 그리고 제재도 중단을 하고 협력과 에너지와 경제 방면에서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누주카 님께서도 상당히 종합적인 그런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함께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힐링 섹션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교착 상태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엘렌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또 정말로 치명적인 이런 잘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제네바에서 유엔은 현재 이런 치명적인 그런 잘 무기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핵무기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무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반대편을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편으로
지금 현재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킬러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수 계층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이 차원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무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였다시피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반핵 처방에 있어서는 정말 대다수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2017년에 122개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6개국은 이 새로운 조약을 이미 체결을 하였고 매월 새로운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이전에 사용됐던 그런 지역들, 거의 사용 직전이거나 내지는 실험이 됐던 그런 사례들은 추가적인 핵 위협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핵지대를 구축을 했는데 앞서 우리가 지도를 봤죠. 남미에서 미 국경까지 그리고 남태평양 그리고 동남아 또 아프리카,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115개의 국가들 모두 다 남반구 그리고 북방에 인근한 그런 국가들이 함께 집단으로 이런 핵무기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어떤 보호지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를 구축을 하는 것이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핵무기에 대한 그런 처방을 보면 모두가 행동에 옮겨야 되고 함께 정말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자 핵 군축을 위해서는 숫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엔 총회와 그리고 유엔의 각종 사무총장들이 이런 이 핵 관련돼서 유엔 안보리보나 P5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는 서울, 도쿄 그리고 평양까지 해서 어떤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동북아는 이제 워싱턴,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까지 우리가 필요한 바람직한 길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평화 포럼에서 어떤 한국의 어떤 평화 호소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성훈 대표께 제안을 해주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충돌,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무기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 안보와 환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단계적으로 달성을 하고 한국 지역 그리고 그 너머까지 평화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 동감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좌장 입장에서 정말로 이런 양질의 발표를 들으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엔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해법을 마련을 해주셔서 특히나 이 자리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10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아니면은 서로 간에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그 3+3에 대해서 앞서 이제 조나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미 핵무기 없는 지대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아세안 등에는 핵무기가 없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북아가 이렇게 우리가 빠져있는 골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타다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른 핵무기 없는 지대들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핵무기 없는 지대를 어떻게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동북아의 핵무기 없는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확대를 해야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청년 세션, 다른 세션에 참가를 하면서 이때 이제 청년 세션에서도 DMZ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창 평화 포럼의 5개 주제 중에 하나가 DMZ이기도 한데요. DMZ를 국제 평화 지대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DMZ는 아시다시피 DMZ라는 탈군사화라는 이름이 있긴 있지만 가장 군사화된 많은 군사 자산과 그런 군인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DMZ라는 지역을 어떻게 MZ 세대에게 있어서 유효한 하나의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어제 세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리고 청년 세션이 정말 많이 이번에 기획이 됐었습니다. 또 많은 청년분들이 실제 적극적으로 평화 포럼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 질문이 알렌님 또 다른 연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 핵 프로그램, 이 핵 캠페인에 어떻게 더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리겠고 또 패트리샤 담당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P가 적극적 평화와 글로벌 평화지수 생태 위협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앞서 잠깐 그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가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지만 사실 종교가 이런 여러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연사분들이 서로 또 조나단님 WCT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 교회 연합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종교가 비핵화 또 평화 구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 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제가 한두 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트리샤님 먼저 한 2분 3분 정도 마무리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s,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이성은 대표님. Of your points about the recent religions and 그 종교와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와 평화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온라인 강좌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발달시키고 있고 컨텐츠를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제 종교 평화 그 강좌의 컨텐츠를 더욱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보고서도 아직까지 저희가 작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단계에서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짧은 단기 과정을 신설해서 여러 종교가 can and the nature of how they are able to contribute 어떻게 particular 특히 building positive peace. 적극적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조사를 더욱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그 적극적 평화를 결부시켜서 이제 소극적 평화가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쟁의 부재, 폭력의 부재만이 아닌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역할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교가 어떻게 해서 평화, 다시 말해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필요한 어떤 평화적인 그런 태도 그리고 제도 그리고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또 다른 세션을 다음 포럼에서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님 프라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훈 대표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비핵지대와 또 타다시님께서 말씀을 해주겠지만 이제 청년의 참여 연결해서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비핵지대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사실 모두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핵무기 활동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남미, 중남미 그래서 같이 시작한 그런 핵무기 시스템 그리고 쿠바와 또 뭐 소련 당시의 그런 사례들 또 태평양 또 이런 핵무기를 이런 뭐 동남아 비핵지대를 통해서 이것을 그 이동을 시켰던 그런 사례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약을 마련을 해서 그래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3가 아주 좋은 접근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3+3는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점들 교훈을 삼아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적인 예인 것 같고요. 이제 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운동을 보면 청년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젊은 그런 청년 환경 활동가들도 이제 핵 군축 운동에 동참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엔에서 또 핵무기 폐기 관련된 고위급 회의가 1년에 한 번 개최가 됩니다. 거기선 총리와 또 국가 수반 대사들 또 장관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시민사회를 위해 두 가지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총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후
캠페인 쪽에 청년들을 초청을 하여서 이렇게 청년 활동과 기후 활동 그리고 핵 군축 간의 그런 연결 관련된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 활동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레니스 폴 피스라고 하여서 정말 고령인들이 또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집단이 유엔 앞에서 시위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핵무기에서의 그런 예산을 이제 기후 운동 쪽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두 집단이 함께 열심히 시위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대응 청년과 또한 핵 관련된 이제 청년들, 핵군축 청년들과 함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그런 네트워크가 발족을 하였는데요.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겠지만 youthfusion.org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청년들이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즉 기후와 또 핵군축 관련돼서 어떤 접점을 형성을 해서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누주카 타다시님. Yes, thank you. 네, 이성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빌 페이즈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빌께서 평창에 대해서 정말 높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평창 평화 포럼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 운동에 이제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동북아 평화지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인 것이죠. 사실 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핵무기 없는 지대가 자국의 어떤 역사와 지역적 환경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우리는 핵무기 없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몽골의 전 대통령께서 3+3의 자문, 그런 고문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는 고무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남아메리카를 보시면은 또 카리브해 지역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없는 지대가 구축이 됐지만 이것은 좀 상황이 다르죠. 여기에 멕시코 외교관께서 핵무기 철폐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하나의 아주 좋은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이 사업 구상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핵무기 없는 그런 지대의 고문들을 모두 모아서 자문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단 분들이랑 저희는 아주 자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적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일본과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이랑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의원님 모임 또 여러 회의들을 몇 차례 가지기도 했었고요. 이제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방문, 교류를 해서 대면으로 만나고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3+3에 대해서 이해를 더 시키고 이것을 더 확대를 하고 결국에 이제 DC까지 워싱턴까지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표 달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나단님.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핵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성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화 포럼이 이런 모든 비핵지대 담당자들을 초청을 하여서 이제 동북아 상황을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핵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DMZ와 가깝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 시적절한 주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비핵 무기 지대 그런 회의에 항상 동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로 절박한 분들입니다. 곳곳에서 모이게 되는데 뭔가 단합과 결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뭐 그라운드 제로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핵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참고해야 될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비핵지대가 핵무기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약들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에는 전 세계의 비핵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우려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정말로 이런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적극적과 소극적 평화 관련된 이런 담론은 사실 뭐 신학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고 또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의 또 담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평화를 위한 그런 종교의 움직임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그런 연방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익이라는 것 자체는 종교 쪽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어떤 울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스 크리스티에서 지금 바티칸 그런 교황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여러 핵무기라든지 또 무력 충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책임 관련돼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뭐 천주교 신자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들, 이런 중요한 그런 가치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어느 출신이건 간에 정말로 의미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란시스 교황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년 전에 제가 나가사키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일본 방문을 하셨을 때 갔었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비도덕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나가사키에서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회의원들과 같이 먼저 일을 해서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나서 좀 더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안보 영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뿌리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개막식에서 저에게 환영사를 주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회의장님이십니다. 네, 박병세 의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그 전에는 정세균 전 의장님, 국회의장님,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PNND 대한민국의 대표셨습니다. 2, 3년 전에 알렌님께서 오셨을 때 정세균 의장님이자 이제 의원님을 만나신 것이죠. 그때 저희가 PNND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차기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다시 해서 이제 3+3 차원으로 더욱더 접근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3+3 나라들의 청년 대표들이 아주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퇴하신 그런 외교관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세대 간의 교육과 그리고 또 배움 또 대화 다시 말해 이런 학생들과 그리고 은퇴한 외교관 분들의 이런 기여가 어떨까? 3+3가 그런 식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평창 평화 의제에 이것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이 되면은 내년에는 꼭 우리가 만나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서 이 대화에 아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UN SDGs 세션을 정말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주신 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패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곳 오디토리움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여러 세션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세션들을 위해서 이곳까지 또 찾아와 주셨고 또 멀리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서 귀중한 식견들을 전해주셨고 또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또 풍성하고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연사분들과 자장님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드리겠고 오늘 오디토리움 저희 2일차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션은 모두 다 마치지만 내일은 계속해서 특별 주제 세션 그리고 폐막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